자, 안녕하십니까. 김인식입니다. 23번째네. 23번째는 지능이라는 개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능, 우린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이런 거구나. 지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이렇게 쭉 발전해 왔어요. 무슨 뜻이냐? 스팸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이요인설, 지능은 두 개다. 라고 얘기하고, 서스톤은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더. 그래서 다요인. 길포드는 그게 아니고 구조로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가드는 아니다. 다중지능이다. 스턴버그는 삼원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좀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팸의 이요인설은 지능은 둘로 나눠진다. 여기 보세요. SOE는 스페시픽, 특수요인이고 G는 제너럴이에요. 근데 제너럴만 지능으로 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수로 표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도형으로 된 걸 해결할 수도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국어 문제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능일 수도 있고 체육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능만 있을 수도 있죠. 왜? 국어하고 체육은 다르니까. 음악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음악에 대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요 가운데 요거 무슨 말이냐? 국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있겠다. 예를 들면 언어 이해력 이런 것들 그 공통된 언어 이해력 같은 공통된 것 그래서 제너럴한 것 요거를 스팸하는 지능이라고 보시니까 이런 것들은 지능이라고 안 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지요인만 근데 두 개가 아니고 서스턴이라는 사람은 지능이 7개다. 더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공간력, 공간적인 걸 볼 수 있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수리력, 언어 이해력, 암기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지능이라고 본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근데 세 번째는 길포드는 지능의 구조 모형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용 차원이 있고 인지활동 차원이 있고 결과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이제 탁 조각조각해서 180개가 되는 건데 이게 다 조각조각 내면은 그 중에서 지능은 수렴적 사고, 창의력을 확산적 사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요거만 왜 암기하시면 계셔도 돼요. 길포드는 암기하세요. 지능은 뭐 수렴적 사고, 창의력은 뭐 확산적 사고. 그냥 수렴적 사고 뭐예요? 수렴이 뭐예요?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수렴. 의견을 수렴한다, 받아들인다. 확산은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받아들이는 거를 수렴적 사고, 다 자꾸 뻗어가는 거는 확산적 사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은 누구냐? 뭔가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해가 쉬운 사람 그 말이겠죠. 뭐 얘기해도 금방금방 이해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지능이 높은 사람 그러고 길포드는 창의력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는 거 확산적 사고 이해되셨어요? 머릿속에 암기 길포드에 의하면 지능은 수렴적 사고 창의력은 확산적 사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가 문제 네 번째는 이제 가드라는 사람인데 다중지능이라는 단어 써요. 여기까지 좀 보세요. 여기 칠판을 여기 보실까요? 아니 칠판이 아니고 제가 칠판인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스페어만은 지능은 두 개 S요인과 G요인 중에 요 G요인만 지능 그랬더니 서스턴 다요인 7개를 얘기해요. 길포드는 지능의 구조를 해서 180개로 나눠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 갖고 오면 좋을 텐데. 여기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자, 무가 하나 있어. 무가 하나 있는데 가운데를 팍 쪼갰어. 그게 스페어만이에요. 머릿속에 그래서 무가 있는데 김장할 때 탁 쪼개서 S요인, G요인, 요 G요인만 요거만 뭐라고 그랬다? 지능이라고 불렀어, 스페어만이. 근데 서스턴이라는 사람은 무가 있으면 이렇게 잘랐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몇 개로 잘랐어요? 7개로 잘랐어요. 이 7개가 다 지능이다 이렇게 본다. 근데 길포드는 어떻게 자르느냐? 스페어만은 탁 잘라서 두 동강, 서스턴 슬라이스를 해서 이렇게 7개로 놨어요. 자, 잘 보세요. 스페어만 덜컹. 아니, 스페어만. 그 다음에 서스턴은 덜컹한 걸 여기도 또 자르고.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른 걸 갖고 세워갖고 이렇게 자르고 지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깍두기 썰기 했다 그 말이야. 깍두기 썰기 한 사람이 길포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야? 지능 한 개를 몇 개로 쪼갠다의 개념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각조각 이렇게 나타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가드너는 다중이 한 개가 아니래. 여러 개래. 8과 2분의 1개래요. 여러 개라는 거야. 하에 여러 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가드너는 그래서 뭐라 붙는다? 다중지능이다 라는 말 써요. 지능이 여러 개다. 뭐 쪼개고 자시고 아니고, 그러면은 가드는 어떤 게임? 지능은 무 같은 지능도 있고 배추 같은 지능도 있고, 이해되셨죠? 고춧가루 같은 지능도 있고, 그래서 김치가 되듯이, 그래서 지능이란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막 소도 넣고 막 이것저것 넣고 거기서 막 배추도 갖다 넣고 깍두기 넣고 막 버무리고 이만한 거 이거 다 지능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느 집은 소금을 더 많이 넣어서 짜게 하는 집도 있지만, 어느 집은 소금 대신에 젓갈을 많이 넣어서 짜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집은 그런 것 대신에 막 고춧가루를 막 그냥 고춧가루를 넣는데도 막 청양고추까지 넣어갖고, 어느 집 김치 막 무지하게 매울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다 각각의 음식 김치가 다르듯이 가든의 다중은 지능이 너무 다양해서 사람마다 다양하다.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 누구는 미술을 잘하고 다 다양하다. 근데 무슨 말이야? 누구는, 우리 인간은 다 일반적인 사고력을 다 갖고 지능이란 개념, 지적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음악에 특출나고 누구는 체육에 특출나고, 더 가면 누구는 사람들하고 노는 게 특출나고, 사람들하고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각자 각자의 강점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9개 지능 중에, 여기 밑바닥이에요. 9개 지능 중에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마다 이렇게 강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강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직업 갖고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육학이니까 교사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느껴보는지 모르겠는데, 4학년 때 여러분들 아직 못 느꼈어요. 이 수업 듣는, 이 수업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4학년 때요, 교생 실습을 갔다 오고 나면 나 교사 안 해! 그러고 교직 때려치는 사람도 많아요. 가끔 있어요. 많다기보다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뭐예요? 그럼 대인관계에 지능이 좀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막 공부하고 수학도 싫어하고 음악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근데 막 체육 그럼 막 신이 나서 난리 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 뭐야? 그 사람은 신체 활동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거 너무 잘해.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막 애들하고 막 너무 잘 어울려.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 하는 걸 너무 잘해. 삶이 뭐냐, 도대체 죽음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실존 지능이라는데,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능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이거예요. 우리는 다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과목별로 어떤 특출나게 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뭐라 하면 강점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가드너는 여러 개 지능이 있는데, 그 여러 개 지능은 결국은 나한테 다양성인데, 나한테 어떤 것이 더 강하냐를 얘기하는 강점 지능을 따지게 되더라. 그럼 뭘 갖고 수업하면 좋겠어요? 그 강점 지능 갖고 수업하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체육적인 지능이 강한 사람은 볼 차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 좋겠죠. 그쵸? 음악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공부하면 제일 좋겠죠. 시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마인드맵 만들어갖고 촥 쳐다보면 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자 그 뜻이에요. 두 번째, 가드는 더 나가서 지능은 문화래요. 문화에 따라서 지능을 보는 게 다르대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의 지능과 미국에서 얘기하는 지능이 똑같지가 않대요. 더 가면 저기 아프리카 어떤 민족은 또 다르대요. 지능이란 개념이. 그래서 지능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곧 문화니까 생활이다. 그래서 지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요거까지만, 요 밑에 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요거만, 가든의 지능, 다중지능은 뭐다? 지능이 여러 개인데, 그래서 다양한데, 개성이 다 있는데, 그래서 각자의 강점 지능이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더 잘하는 게 있으니까. 수학은 그 사람한테 약점 지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있더라. 그 다음에 지능은 문화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지능의 개념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지능이 높구나.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아까 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보실까요? 여기까지는 하나인데 이 사람 여기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갰다고 그랬죠. 근데 가드는 여러 개래. 아예 하나가 아니고. 그런데 스턴버그는 3차원적이래. 3차원적. 이거 무슨 말이야? 세 차원이 있대요. 3원. 그럼 선생님 여긴 다중눈 뭐 8개와 2분의 1 9개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9개라고 그러는데 여긴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가든의 다중지능은 다양성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지능이에요.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 선천적으로 누구는 모차르트, 베토벤, 신동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저 이름은 잘 모르겠던데 뭐 트롯 요즘은 나오는 거 조만한 여자아이 막 초등학교 다니는 막 굉장히 잘해갖고 그치 청학동에 그 김 선생님 뭐 딸이라고 얘기하던 이해되시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스턴버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삼원지능이라고 천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잘 안 보이니까 삼원지능 성공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공지능은 나중에 공부를 하고요. 인간의 지능은 3차원적이래요. 원래 갖고 있는 지능 갖고 태어나는 지능 이거를 구성적 지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를 현실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 지능이 높은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행동이 올바르야 되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능이 높아 젠틀해. 그래서 가정하는 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어느 민족인가 갔어. 전혀 모르는 어떤 동네에 딱 떨어졌어. 그래서 하와유 이렇게 손을 딱 내밀었는데 죽임을 당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 민족, 그 부족은 손을 내미는 거는 전쟁이고 그 순간에 가차없이 탁. 그럼 이 사람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야? 바보잖아. 왜? 자기네 동네에서는 굉장히 젠틀할지 몰랐지만 그 동네 가서는 바보짓 한 거잖아. 이해되시죠? 손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 손 내밀면. 이건 바보야.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턴버그라는 사람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오케이. 현실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지능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 동의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있으면 이거 올바른 지능 아니. 뭐가 지능이 높은 사람이 현실에 써먹지도 못하면.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여기 내적 지능. 현실에 잘 사용하는 것 외적 지능. 그럼 두 개네. 아까 3원 3개라고 그랬는데 3원 하나 플러스 경험적 지능.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알고 있는 지능을 현실에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경험적 지능.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더해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외적 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턴버그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타고나는 지능이 필요하고 현실에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현실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경험적. 그래서 구성적 지능, 경험적 지능, 맥락적 지능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지능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잘 보세요. 지능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쭉 발전을 해와서 그쵸? 큰 하나를 갖고 2개로 나누느냐 7개로 나누느냐 깍두기를 180개 넣느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여긴 여러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 타고나는 거, 현실에 써먹는 거, 경험하는 것까지. 그래서 스턴버그의 삼형지능까지 지금 얘기합니다. 캐틀의 이것도 뭐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발달되어 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